ITQ 엑셀 2024년 8월 10일비형. 먼저 열 너비를 1로 주겠습니다.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열 너비를 1로 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전체 시트를 선택하시고 굴림을 입력을 합니다. 10일 크기도 확인을 하시고 시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시트를 드래그를 2번 해줍니다.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더블 클릭,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제1작업을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위치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왼쪽 목록에서 문서를 더블 클릭하시고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문서 ITQ 폴더를 확인하신 후에 수험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대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 상단에 수험번호와 이름이 제대로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전송을 눌러서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상단에 저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S로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4행부터 J까지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계약 코드, 고객사 엔터, 팀명, 담당자 엔터, 작업 인원, Alt 엔터를 누르고 밑에도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입찰 금액 엔터, 작업일, 순위, 인건비, Alt 엔터를 누르고 합계 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계약 코드 AUM 빼기 41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고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모든 테두리를 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제목만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고 밑에 두 줄만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이 숫자로 입찰 금액은 콤마를 입력합니다. 작업 인원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콤마를 입력을 해줍니다. 제목만 선택하고 고객사와 입찰 금액만 선택해서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병합을 하기 위해서 병합하기 위한 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사선을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셀 서식으로 갑니다. 테두리를 사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은 모두 마쳤고 지금부터는 조건에 따라서 값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일단 열 너비를 조금 넓혀 주겠습니다. 짧음의 작업일, 순위와 인건비까지 이렇게 넓혀 주시고 1, 2, 3번도 이렇게 한 25 정도로 넓혀 줍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행 높이를 2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겠는데 도형 사다리꼴과 그림자 옵셋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글씨를 입력하고 이 폰트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을 선택하고요. 사다리꼴을 선택해서 B에서부터 G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면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도형 채우기는 노란색을 주고요. 그림자 옵션은 도형 효과에 보시면 그림자 옵셋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하반기 글씨를 입력하기 전에 홈 탭에서 검정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분류 계약 현황을 입력을 하시고 글자 크기는 굴림 24 진하게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 위에서 보시면 결제란을 결제하고 Alt 엔터를 눌러주고 셀을 입력합니다. 먼저 만들어 주시기 전에 칸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셀 병합을 해주고 칸을 줄여줍니다. 17번을 좀 넓혀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담당, 팀장, 센터장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를 넣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줍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에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서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 도형을 조금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배경색을 흰색으로 주면 뒤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 B의 4부터 I4, J의 14부터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채우기 됐죠? 유효성 검사를 허용하여 H14셀의 고객사의 선택 표시가 되도록 하시오. 여기 H14 여기에 고객사가 여기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세 번째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원본은 여기 고객사를 전부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 딴 데 선택하면 사라지고 여기 고객사를 선택하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셔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셀 서식 G5,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1을 표시하시오. 여기 입찰 금액에 마우스 오른쪽 키 셀 서식에 가시면은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선택하시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넣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뒤에 원자가 붙죠. 오른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H5와 H12 영역에 대해 작업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H 4번, 5번부터 12번까지 하고 이름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키 이름 정의를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바로 이름 정의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작업부터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작업일로
이름 상자에 작업일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모두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문제이고요. 마지막 1번째 문제는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순위를 먼저 구하는데요. 입찰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하고 그 위에 4등, 5등, 6등은 공백으로 구하시오. 단 if와 랭크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함수가 두 개가 사용하는데 두 개를 한 번에 사용하지 마시고 랭크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if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랭크.eq 해서 가로 열고 입찰 금액에 대한 순위입니다. 그리고 가로 콤마를 넣어주고요. 리퍼런스는 여기 5번부터 12번까지 참조를 하는데 그냥 참조하지 마시고 절대 참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사하면은 이 참조가 변하죠. 이 참조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 내림차순을 하기 위해서 0을 입력을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제대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 2, 3만 순위를 나타내고 나머지 4, 5, 6, 7, 8은 빈 공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if문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가로 열고 이 조건에서 크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죠. 작아야 되죠. 3, 2, 1이 되어야 되니까 3을 포함해서 3, 2, 1이면 그 순위를 그대로 표시하고 이 순위 여기까지 여기가 순위죠. 이 순위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4, 5, 6, 7은 공백으로 나타나겠다 하고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네, 나머지는 공백이 됐죠. 다음 두 번째는 인건비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인건비 합계는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 숫자에 15만 원을 곱해서 구하면 되고요. i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약 코드에서 5번째 숫자 하나, 둘, 셋 빼기도 그 문자에 속하죠. 네, 5. 그러니까는 4가 추출이 돼야 되겠네요. 미드 이코르가 들어가야 되죠. 미드 가로 열고 이 계약 코드가 5번부터 5째 자리부터 하는데 한 글자만 내가 나타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5번째에서 값이 나오죠. 5번째 자리 숫자에 5번째에서 두 글자라고 나타나 있지 않고 5번째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글자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5만 원을 하라고 합니다. 곱하기 15만 원 하고 이것도 복사를 하고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콤마 다음은 가장 빠른 작업일 정의된 이름 작업일을 이용하고 간단한 날짜로 표시하시오.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코르 min 가장 빠른 작업일은 여기 작업일을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정의된 이름이 들어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죠. 형식을 꼭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한 날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 3팀 입찰 금액 평균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냥 sum if로 토탈 금액을 구한 다음에 count if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는 sum if 0 업 3팀 레인지 범위를 주라고 합니다. 레인지가
어떤 레인지인가 하면은 팀명의 레인지네요. 팀명의 레인지 하고 요 두 번째 건 조건이고 세 번째 건 sum 더해줄 값이네요.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토탈 금액 330만원, 영업 3팀의 토탈 금액 330만원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count if 카운트를 하는데 영업 3팀 여기 팀명에서 콤마 영업 3팀인 것만 카운트를 해 주어라. 그래서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요 330 나누기 2를 하면 165만원이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슬러시 그래서 붙여주면 정확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팀 입찰금의 평균을 구해보았고요. 영업 1팀 계약 건수는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결과값에 건을 붙이시오. 디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 뒤에 건자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는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카운트네요. A 하고 더블 클릭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꼭 제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 1팀, 팀명을 하는데 반환할 값은 계약 건수네요. 작업 인원, 여기 입찰 작업 인원이 계약 건수가 되겠죠. 하고 콤마 반환할 값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영업 1팀, 팀명이 영업 1팀인 것.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영업 1팀의 계약 건수는 하나, 둘, 셋, 3명이 되겠습니다. 이 3명을 구하고 뒤에 건자를 붙여야 되죠. and 건자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입찰 금액을 vlookup을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입찰 금액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키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입찰 금액은 는 vlookup 가로 열고 요 참 검색할 값은 고객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 범위는 제목을 제외한 영업팀, 고객사를 포함해서 나타나는데 입찰 금액까지 나타나고요. 반환될 값은 1, 2, 3, 4, 5번 값이 반환이 될 거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 false를 해야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나옵니다. 엔터를 눌러주면 이것도 콤마를 눌러서 오른쪽 정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뒤에도 콤마를 눌러서 숫자는 모두 오른쪽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금호물산을 바꿔보겠습니다. 천호물산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140만원이 나오죠. 다시 한남산업으로 바꾸니까 250으로 바뀌죠. 그래서 앞에 이 조건이 바뀌면 입찰 금액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vlookup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꼭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가셔서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르시고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하면 입찰 금액이 200 이상인 것. 입찰 금액이 200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입찰 금액이 200 이상인데 로우에 절대값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한 줄만 색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5번 상대값으로 바꿔주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0만 원을 입력하고 서식에는 굵고 파랑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지금 입찰 금액이 2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풀어보았고 다음은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 셀에서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작업을 하시오.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하는 것과 표서식을 나중에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범위를 이렇게 B의 4부터 H12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C 제2작업으로 와서 B2에 넣으시고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여기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 너비 유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테두리를 모두 주도록 합니다. 필터에서 조건이 팀명과 작업 인원이 되겠습니다. 팀명과 작업 인원을 조건에 B14에 넣어줍니다. 결과값은 계약코드, 고객사, 입찰금액, 작업일 이렇게 4개가 반환이 돼야 합니다. 계약코드, 고객사, 고객사, 입찰금액, 작업일 이렇게 담당하고 컨트롤 C 결과값은 B의 18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조건은 영업팀명이 영업 3팀입니다. 팀명이 영업 3팀 이코르 영업 3팀 영업 3팀 입력하고 엔터. 이거나 이기 때문에 AND가 아니죠. 이고라고 해야 AND인데 그럼 같은 라인에 조건을 주면 되는데 이거나 OR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칸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6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6을 포함시켜야 되죠. 이상은. 그래서 크거나 같다 6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라인을 그려주고요. 자, 그럼 데이터에서 필터에 고급을 눌러주고요. 목록 범위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조건 범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고 복사 위치는 제목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영업 3팀인 것은 하나, 2개와 그 다음에 6보다 큰 것 작업 인원이 6보다 크면 하나, 둘 이렇게 총 4줄의 출력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4개가 추출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표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범위를 주시고 여기 홈 탭에 보시면은 채우기 없음이 있습니다. 홈 탭에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표서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 색이 보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6번째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을 선택해 줍니다. 하고 머리글 포함을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제2작업을 끝내고 이번에 제3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약 코드와 작업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주신 후에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해줍니다. 기존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입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고 B2를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입찰 금액이 팀명별 고객사이기 때문에 여기 입찰 금액을 행에 넣으시고 팀명을 별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고객사를 넣고요.
그다음에 작업 인원 명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작업 인원 명의 합계가 아니라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해서 평균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는 입찰 금액을 그룹화하라고 했는데 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그룹을 누르시고 시작을 1부터 시작을 하고 끝은 30만이 되겠습니다. 300만이 되겠습니다. 3, 000, 000, 단위는 100이 되겠습니다. 1, 000, 000.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세 번째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 셀은 에스케레이터,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갑니다. 여기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빈 셀에는 에스케레이터,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는 행 총합계를 지우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면과 같도록 하게 했는데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 레이블 이름을 입찰 금액이라고 바꿔주고요. 열 레이블의 이름은 팀명이라고 줍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해서 값을 선택해서 홈 탭에 가운데 설정을 눌러주고 숫자는 콤마를 해서 소수점인 경우에는 정수로 표현하고 오른쪽 정렬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콤마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객 금옥살 천남 한남까지 선택하시고 종로물산 강남 강북을 선택합니다. 직업은 작업 인원하고 입찰 금액이죠.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종로 인원 강북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F11번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셔서 혼합을 갑니다. 그 입찰 금액이 표식이 있는 거꾸로 선형으로 바꿔주고요. 부조축을 나타내도록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차트 종류는 지금 됐고요. 두 번째 데이터 범위 제일 작업 시트의 내용을 입력하여 작업하시오. 이것을 드래그 하신 후에 더블 클릭해서 제4 작업이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누르고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이 3번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1번을 줍니다. 영역 서식은 차트는 글꼴이 홈 탭에 가셔서 굴림 11포인트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채우기 효과는 여기 차트 디자인 서식에 가시면 도형의 채우기에 보시면 질감이 있습니다. 파란 박엽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림은 여기 그림 영역을 선택하셔서 채우기 흰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제목 서식은 제목을 누르시고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하고 차트 옵션을 설정해 줍니다. 영업 1팀, 및 영업 2팀, 물류, 계약 하나 입력을 하시고 ESC 한번 눌러주신 후에 홈 탭으로 가셔서 굴립 굵게 24포인트, 20포인트,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검정색이죠. 테두리가 서식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서식은
입찰 금액 계약의 차트 종류, 이거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변형해서 했죠. 계열은 여기 지금 누르시면 네모 크기 10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갑니다.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신 후에 여기 양동이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 채우기와 선 나오죠. 여기서 표식이 표식 옵션으로 갑니다. 기본 제공이 0인데 우리는 네모로 바꿔 주겠습니다. 네모로 바꿔주고 크기는 10으로 바꿔 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레이블 값은 세 번째 한남산업이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한남산업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한남산업만 선택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줍니다. 눈금선은 선 스타일은 파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눈금선을 선택하셔서 여기 눈금선의 종류, 대시 모양을, 대시 종류를 파선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을 선택해 줍니다. 축은 화면과 같은 여기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선이 실선을 넣어주시고 검정색을 선택해 줍니다. 이때도 선택하셔서 검정색을 선택하고요. 오른쪽도 선택하셔서 검정색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조 단위가 값이 다르죠. 이것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차트 축 옵션에 가시면은 축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값은 300은 맞았고요. 기본 단위가 여기서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갔는데 여기는 50단위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100단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놓으면 100단위로 보조 축이 100단위로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범례를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범례가 이 명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작업 인원 명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편집을 눌러서 작업 인원 하고 가로 열고 명을 넣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범례가 수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을 내서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클릭하시고 도형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조절점으로 방향을 수정해 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홈 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는 굴림, 폰트는 11이고요. 글자는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최대 입찰 금액 그래서 글씨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완성이 되셨다면 1작업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2작업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3작업 그리고 4작업까지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전송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